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한민족의 희망 8번째로 제5 문명과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사에 큰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운 4대 문명 이전에 초상고대 문명이 발견되었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세계는 이 4대 문명권을 형성해 놓고 모든 인류 문명을 이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대 문명권에 포함시킬 수 없는 유물들이 지금 중국의 요하 지방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대 문명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하는 말과 함께 요하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나는 여기에 수메르 문명도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이 5대 문명에.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말하려는 그 요하 5대 문명과 수메르의 문명 기간이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도에 보이는 부분, 이 둥그렇게 이렇게 크게 친 부분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가끔씩 들었던 그 요하 지방입니다. 뭐 너무 넓게 동그라미를 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여러 강들이 지나는데 여기에 요수라고 중국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요하라고 부르는데 요하가 상당히 길고 가지수가 참 많네요. 그런데 이 지도를 유심히 보면은 이곳이 얼마나 많은 역사 흔적들이 남아 있을 것인가가 저는 짐작이 가요. 즉 우리나라의 한반도만 해도 단군 이래 얼마나 많은 국경이 그어졌습니까? 단군 조선, 부여 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의 삼국, 그 다음에 통일 삼국, 그 다음에 후삼국, 고려, 조선, 대한민국, 북조선, 얼마나 많은 이런 국경들이 그어져 있었습니까? 이들은 다 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은 지금 우리나라 단군 훨씬 이전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보이니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중화민족이라고 여기는 한족과 또 저들이 오랑캐들이라고 부르는 북방민족과의 서로 뺏고 빼앗기는 침략 전쟁이 이곳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북방민족이라고 불리는 이름들은 보면은 흉노, 훈족, 한족, 돌골족, 몽골족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북방민족들을 다 하나님의 민족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을 자주 말해왔어요. 그렇게 생각할 근거들은 여러분들이 유심히 찾아보면은 많이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에 이렇게 만리 장성을 쌓아놓고 이 북방 민족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만리 장성을 쌓아놓고 여기는 내 땅, 여기는 오랑캐 땅, 이렇게 정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 그런데 이 지도에 보이는 이 적봉이라고 하는데 이 홍산이라고 하는 붉은 산이 있어요. 근데 이 홍산에서 고대 최고의 유물들이 다량 발굴되면서 지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유물을 대략 기원전 4000년 이전의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것은 중국이 그동안 중원 문명이라고 불렀던 황하 문명이 기원전 2000년, 2070년이라 그러는데 2000년경에 황하 문명보다 훨씬 이전의 것이었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4대 문명이 대부분 2000년 부근에서 형성되었는데 이보다 훨씬 앞서는 그러한 그 시대 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여신상의 머리인데요. 이 여신상이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이 유물을 고고학자들은 약 5천년 전에 BC 5천년경에 만들어진 유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물들이 대부분 한국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적인 것이 아니고 한국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 적석총이라고 하는 돌을 쌓아 만든 묘는, 이거는 고구려 방식의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런 빗살 무늬 톡이, 이것은 시대는 좀 뒤의 것이겠지만 이게 아주 유명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검입니다. 칼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유물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그 지역의 그 성곽들은 고구려 성곽의 대표적인 그 치라고 하는 이렇게 돌출된 그 성벽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쭉 일반적으로 둘러가는데, 고구려 성벽은 그 바깥으로 한 5m, 5m 정도의 돌출 그 단을 만들어 놔서 그 외부에서 적군이 침입할 때 그 돌출 단 위에서 집중 공격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치라고 하는 구조라고 하는데, 이 치를 가지고 있는 성곽은 고구려 성곽 외에는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말입니다. 이렇게 만리장성 이남은 중국 한족들이 땅이고, 만리장성 이북은 우리 한민족을 포함한 오랑캐들의 땅이라고 이렇게 결정지었던 중국이, 그 지금 자기네들이 중국 땅이라고 하는 이 요하지방, 만주지방, 내몽골지방, 이쪽을 뒤져보니까 이게 중국 한족의 흔적은 거의 안 나오고, 우리 한민족 내지는 북방민족, 저들이 오랑캐라고 부르는 북방민족의 그 풍습과 유물이 발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이 급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국제 여론의 압력이나 국제법에 의해서 그 지역이 한국에 귀속될 위험에 처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서는 소수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고, 밖에서는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과 이런 데가 지금 그 G7에서도 보듯이 이 영토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이제 국제법에 의해서 새로운 이렇게 결론 내지 판단이 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중국의 동북공정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 역사뿐 아니라 국군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얼마나 자국 우주의 해석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 익히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중국은 1984년도에 이곳이 발굴된 이후에는 세계에 자랑을 하다가, 이렇게 막 외국 사람들도 불러가지고 막 세미나도 하고 우리한테 이런 게 나왔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거의 외국 역사가들의 그 문을 잠그고 자신들의 역사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밟을 기회를 잘 주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발을 구르고 있는 것 같고, 다만 몽골이나 러시아 쪽에서 이 부분의 연관성을 찾기 위하여 상당히 많이 애를 쓰는 것 같고,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도 중국은 너무 안 들여다 보내주니까 이 몽골이나 러시아 쪽, 시베리아 쪽, 이쪽에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기왕에 하왕조의 시조 우왕이 기원전 2070년에 하왕조를 건국함으로 인하여 중국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근거를 흔들 수가 없기 때문에 슬그머니 황제라는 말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있었는데, 옛날에 황제가 있었는데 그의 후손인 하왕조의 우왕이, 예, 우왕에 해당하는 그 사람이 2070년에 이쪽 하북공정이라고 하는, 아니 그 황하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을 발생시켰다. 그 문명을 시킨 그 장본인이 염제라고 하는 황제다. 그러니까 본래 중원 황제의 그 후손격인 그 염제, 우왕을 탄생시킨 염제라고 하는 황제가 황하 문명, 우리가 말하는 황하 문명을 2070년도에 열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일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역사 구조를 흔들지를 않는 겁니다. 즉 지도에서 보는 것 같이 예전에는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만리장성 아래쪽은 중원 한족이 차지하고 있었고, 이 북쪽은, 만리장성 북쪽은 오랑캐들이, 뭐 동인이 북적이니 뭐니 하는 오랑캐들이 살았던 데다. 이랬는데 이 오랑캐들이 사는 곳에 지금은 이것이 그 중국 땅이 되었는데, 이곳을 뒤져보니까 중국 유물보다는 이 동이족이라고 하는 한족의 유물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섞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에 이 황하 문명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장강 문명이라고, 양자강, 황하강, 뭐 이런 장강 문명이라고 하는 장강 문명권이 있었고, 그 요하 문명권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강 문명에서부터 오리지널 중국 문화가 시작됐는데, 이 장강 문명을 시작한 이는 아주 오래전에, 언젠지 모르지만 아주 오래전에 황제라는 분이 장강 문명을 개척을 했고, 그 이후에 이쪽에 있는 황하 문명이, 우리가 말하는 그 교과서에서 배우는 황하 문명이 약 2000년도에 BC 2000년도에 염제를 통해서 일어났고, 그 이후에 이쪽에 그 요하 문명이 발생을 해서, 이 중국은 이렇게 남강 문화, 그 다음에 황하 문화, 요하 문화, 이렇게 3문화가 어우러진 그런 중화민국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지금까지 주장해 오던 중화 문명의 연대를 훨씬 앞으로 올려놓고, 요하 문명이니 무슨 뭐 황하 문명이니 그 다음에 장강 문명이니 이렇게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통일된 중국으로부터 지금의 중화민국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참 고육직책일 것 같습니다. 상황은 이런데 또 자기네들 국가적인 현실은 이렇고, 이것을 뭐 인정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형편에서 자신들이 그렇게 그 역사를 개조를 해서 그것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지금 동북공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북공정은 이 우리나라를 무슨 그 저기 복속 국가로 삼겠다 뭐 요런 정도의 개념보다는 훨씬 크고 깊고, 그 다음에 그 강력한 중국을 지키기 위한 그런 중국 역사 개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2차 대전 이후 1949년 어부지리로 이곳저곳의 땅을 흡수해 가지고 지금 중화민국의 땅덩어리를 만들어 놨어요. 지도에서 보는 것 같이 이 중앙 부분이 이제 한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 그러고, 이쪽과 또 우리나라 북쪽으로 있는 이쪽이 이제 소수 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이제 이렇게 지도에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언뜻 보면 반반 정도가 되는데, 땅덩어리가
이 한족들은 중국 중화민국 인구 구성의 약 90%를 차지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쪽 그 소수민족들은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10%도 안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잘하는 그 인해 전술이라는 그 전술로 막 밀어붙이고 지금 중국인들을 막 그쪽 저쪽으로 흩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그 강력한 그 정부 권력으로 여기는 중국이야 하고 있지만 많은 소수민족 민족들이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어쩌다가 우리가 결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지. 본래 저의 그 제 영토를 주권 국가 민족들에게 돌려줘야 돼 하는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 중국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를 개조하면서까지 지금 나라 지키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뭐 이 내용은 제가 그동안 여기저기서 주워 모은 이러한 생각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어디까지 그런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저는 못해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자료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제가 그린 게 아니고 대부분 그 검증이 어느 정도까지 맞춰진 이런 사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한번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땅덩어리만 크고 이렇게 복잡한 나라를 가지고 사는 중국, 그들이 지금 세상에서 막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바닥돈은 끌어들여 가지고 돈은 많은 나라가 됐지만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중국이 속으로는 골머리를 앓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많은 그 어떤 그 이방인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같이 살고 있는 시대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땅과 법과 그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국가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면 이렇게 중국처럼 막 이렇게 막 제각기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하나를 위하여 한민족을 위하여 한민족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하면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나라 아닙니까? 이 힘은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러시아 뭐 한다는 인도 어떤 나라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저는 이 힘이 바로 작동되면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최선두 국가가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런 대한민국 희망이라고 하는 이런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만한 일이 있으면은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것을 같이 또 묶어서 같이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